가상현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코인 중에 이 두 개 코인은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마나는 다음에 아마 올라가면 10,000원을 향해서 폭발을 할 거예요. 그리고 샌드박스도 폭발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기다려보시면 분명히 좋은 소식이 올 겁니다. 22년 3월 25일 영상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코인이라며 디센트럴랜드와 샌드박스의 존버를 선동하는데요. 지금의 찰리 브라운이라는 악마를 키워준 대표적인 코인 디센트럴랜드입니다. 60원에 추천해서 1,000원 갈 거라 말한 디센트럴랜드는 찰리 브라운의 기대에 부응했고 1,000원을 넘어 6,000원까지 올라가며 100배 신화를 보여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찰리 브라운은 1,000원 근처에서 모두 털어버렸다고 얘기했고 6,000원간 흐름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행동은 아닙니다. 개미는 절대 최고점에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목표가를 설정하고 수익이 났을 때는 챙겨야 하는 게 맞죠. 문제는 목표가가 어떻게 나온 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1,000원 갈 거라고 분석했는지 투자 방향성이 있었다면 찰리 브라운이 설정한 목표가를 넘어선 디센트럴랜드의 100배 성공 신화가 나온 것에 대해 재분석이 들어가던가 그게 안 된다면 얼마가 오르던 쳐다도 보지 말았어야 하는 겁니다. 1,000원에 매도한 게 아쉬움으로 남은 건지 털어버린 이후에 상승해서 아무 말도 못하다가 최고점 찍고 내려오니까 그걸 조정으로 받아들이고 저점으로 받아들인 디센트럴랜드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어 모든 코인이 진작에 수십 프로, 수백 프로 익절이 나온 시점에서도 마이너스 80%를 처맞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해 버렸다는 겁니다. 디센트럴랜드의 폭발은 수많은 찰리바를 탄생시켰고 1등 유튜버가 된 찰리 브라운은 뽕맛에 취해 불장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100배가 오른 코인을 10,000원 간다고 선동하다가 반토막 나버린 시점인 22년 3월 25일 영상을 증거로 말하는 게 이 정도지 진작부터 페리스 힐튼이 행사 뛰는 코인이라고 선동하고 스위스 상장으로 검증 끝났다며 선동한 가격은 훨씬 위라는 겁니다. 디센트럴랜드와 묶어 선동한 샌드박스의 경우는 더욱 처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비트코인 방암기 이후 업비트에 상장되어 7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준 코인의 하락을 단기 조정으로 치부하고 무지성 존버로 선동한 결과는 비트코인 ETF 승인되어 모든 코인이 오른 현재 시점에도 마이너스 80%라는 최악의 계좌 상태라는 거죠. 샌드박스는 이제 와서야 매수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닥에서 돈 들어왔고 박스 안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출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존버는 바로 지금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수년을 마음고생해가며 모든 코인이 오르고 있는 시점에도 수배 수십 배 오른 흐름을 기대하며 본전만을 외치는 게 아니라 일단 2배만 올라 원금 회수를 목표로 접근하여 성공한다면 그 이후 찰리 브라운의 멍청한 선동질에 넘어간 사람들의 본전이 수배 수십 배의 익절 타이밍이 나온다는 거고요. 최악의 상황의 상장 폐지라는 결과에도 최소 원금은 지켜 지지 않는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찰리 브라운은 현재 디센트럴랜드를 비롯한 수많은 코인들의 언급을 최대한 피해가며 클레이튼과 위믹스 추천에 열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천한 코인들을 언급해봐야 수십 프로 나락의 상장 폐지가 나온 상황임을 알고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는 양심의 문제로도 볼 수 있으나 피해자들의 모든 댓글을 삭제하고 차단으로 대응하는 찰리 브라운이 과연 미안함을 갖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이런 피해자들이 짐이 되어버린 상황에 그들을 진작에 손절했으며 남아있는 구독자는 멤버십과 레퍼럴로 최대한 빨아먹으려 드는 최악의 행동을 보여주는 게 찰리 브라운입니다. 특히 레퍼럴의 경우는 거래도 안 되는 고팍스에 밀어넣고선 파산 위기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몰라라 여전히 추천 중이라는 거고요. 클레이튼과 위믹스가 올랐다고 한들 이미 수십 개의 코인에서 폭등이 나왔습니다. 눈 감고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 시장에서 찰리 브라운이 코인을 추천하는 이유는 무지성 찰리바와 신규 코린이를 꼬셔 자신의 레퍼럴 희생자로 만들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 피해자가 무지성 찰리바라는 건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새롭게 들어올 사람들이 구독자 수와 감사합니다 뿐이 없는 댓글에 낚여 털려버리는 상황은 막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저 웅녀가 하려는 것이고 이걸 알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뿐이 없으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4년 전에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리플사가 있고 알리바바, 소뱅도 있고 우버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 다단하게 전세계 다국적 기업들이 다 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하여튼 이거를 4년 전에 만들어냈더라고요. 무려 2018년 자료입니다. 리플의 최고점을 찍은 날도 2018년 1월이죠. 물량 떠넘기기 위해 만들어낸 찌라시였다는 겁니다. 저 자료에 낚여 매수하고 존버한 사람들은 한 달 만에 85%의 폭락을 처맞는 상황이 발생했다고요.